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 가감법과 대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는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요. 적당히 변형을 한 후에 한 미지수를 소거해서 나머지 다른 미지수를 하나 구해서 x와 y의 급 또는 순서상 x, y를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대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에서요. 저 하나의 방정식을요. x는 y에 대한 식 또는 y는 x에 대한 식의 꼴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요. 자, 다른 한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나머지 미지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식을 대입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이용해서 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통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요. 그렇지. 대입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딱 보니까 1번 문제는요. 벌써 첫 번째 식이 y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식을 그쵸. 2번에다가 y 자리에다가 2x-3을 2x-4를 괄호를 이용해서 대입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대입을 한 후에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x의 값이 3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 x의 값이 3인 거를요. 1번 또는 2번 아무데나 대입을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은요. 1번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자, x에다 2를 대입해서요. 나머지 y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3,2라는 식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둘 다 보니까 1번식과 2번식이요. 2x에 관하여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요. 1번식을 2번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입을 했더니 8-y는 4-3i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요거를 또 계산하면 y의 값은 -2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자, 요 -2를 1번 또는 2번에다가 대입을 하셔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1번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자, 1번에다 대입을 했더니 x는 5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법을 이용해서 자, 순서상 5,-2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대입법에 대해서 배워왔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방식 가감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감법은요. 두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어서 한 미지수를 없애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는요. 우선은 소거하려는 미지수의 개수에 이거 되게 중요하다. 절대값이 같도록 그쵸? 각 방정식의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골라서 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개수의 부호가 같으면 한 방정식에서 다른 방정식을 빼셔야 하고요. 개수의 부호가 다르면 두 방정식끼리 더해서 미지수를 하나를 소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소거시키신 후에요. 1차 방정식을 풀고 그 다음에 요 3번 과정에서 구한 그 미지수를 나머지 다른 방정식에 대입을 하셔서 나머지 미지수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한번 가감법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니까 자, 4x 플러스 3y는 1이라는 식과 그쵸, 2x 마이너스 y는 7이라는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1번식과 2번식 중에서요. 자, 선생님은 y의 절대값을 같게 만들어 볼게요. 물론 x의 절대값을 같게 만드셔도 돼요. 그거는 학생들께서 하고 싶으신 걸로 고르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여기서는 y를 우선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y 앞에 숫자가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다. 그러면 숫자가 1이 숨어 있는 거죠. 그치? 자, 여기 있는 3과 1을 선생님이 절대값을 같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3과 1의 최소 공배수 찾으시면 되거든요. 자, 최소 공배수를 찾아봤더니 그렇죠. 3이네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은요. 이미 y 앞에 개수가 3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죠. 그쵸? 여기 밑에 있는 1만 3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개수를 3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은 아니에요. 밑에 있는 식에다만 각항에 3, 3, 3을 다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을 곱해서 자, 1번식은 그냥 그대로 2번식은 곱하기 3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정리해서 곱하고 봤더니 계산을 하고 봤더니 자,
위에 있는 식은 그대로 4x 플러스 3y는 1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식은 6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2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보니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르네요. 자, 이렇게 부호가 다를 때는 두 식을 더하시는 거예요. 더하셔야 y가 소거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 있는 x끼리 더하면 밑에는 10x 내려올 거고요. 자, 여기 있는 y는 계산하면 이렇게 없어질 거고 상수항은 그대로 더해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봤더니 x는 마이너스 2라고 정리가 되더래요. 자, 여기 있는 x 마이너스 2를요. 1번식에다 대입하셔도 되고요. 2번식에다 대입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1번식 에 대입해서 이때 y가 3이라는 값을 구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간법을 이용해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2,3이라는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3x 플러스 2y는 6과 그 다음에 4x 플러스 3y는 7이라는 식인데요. 자, 요거는요. 자, 이것도 x의 개수의 절대값을 맞추셔도 되고요. y의 개수의 절대값을 맞추셔도 돼요. 자, 선생님은요, 한번 이번에는 x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앞에 보니까 3이 있고요. 4가 있네요. 자, 3과 4의 최소 공배수, 그렇지. 12로 한번 절대값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3x가 12가 되려면요. 몇을 곱해야 한다? 그렇죠. 여기 4를 곱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식의 얘가 4x가 12가 되려면 몇을 곱해야 된다? 그렇죠. 3을 곱해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식에다가는요. 3을 곱해보도록 할게요. 자, 곱하고 났더니 그렇죠. 위에는 4를 곱했으니까 12x, 4를 곱했으니까 8y, 12를 곱했으니까 24.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에는 3을 곱해서 12x, 그 다음에 9y, 그 다음에 21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정리하고 봤더니요. 둘 다 부호가 같네요. 둘이 부호가 같으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지.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빼고 났더니 xx 없어질 거고요. 그쵸? 자, 위에 있는 8y에서 뺐어요. 9y를 그럼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올 거고 상수항끼리 빼시면 3 해서 이렇게 y의 값이 정리가 되겠죠. 자, y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구했으면 이 식을 가지고 1번식 또는 2번식 원하시는데 또 대입을 해서 나머지 미지수 x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1번식에 대입해서요. 이렇게 x는 4이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의 순서상은 4,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은요. 두 방정식을 적당히 변형을 해서 한 미지수를 소거해요. 미지수를 구하고 그걸 대입해서 나머지 미지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가간법과 대입법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간법은요. 두 방정식을 적당히 변형을 해서 변끼리 더하거나 빼어서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대입법은 한 문자에 관하여 식을 정리한 후에 괄호를 이용해서 한 문자의 다른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미지수를 두 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